자, 등차 수열 파트에서 질문이 없으니까 등비 수열로 넘어갑시다. 괜찮지? 등비 수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 공식 한번 살짝 떠올려보고 갈 거야. 그치? 등차 수열 파트에서 외워야 될 공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치? 자, 처음에 등차 수열의 정의는 다음 항에서 전항 뺀 게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일정한 숫자를 공통된 차이에서 공차라고 얘기를 해줬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항이 만들어지려면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을 만들어냈지. 등차수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b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치? 요거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등차수를 빨리빨리 찾는 방법인 거고, 자, 실제로는 이 녀석을 싹 다 전개했을 때 어떤 모양? n에 대한 1차식 모양이면 등차수열이 나오겠다고, 그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무조건 등차수열인 거야, 그치? 자, 특히나 공차가 몇 자리? n 앞에 개수인 p자리인 등차수열이 나올 거고, 저 세 숫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옆에 있는 항 더한 거에 절반 된다. 등차 중항까지 나왔었어. 그치? 자, 네 번째 또 뭐 나왔냐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 나왔네. 등차수열의 합은 누가? 아이씨, 이름 까먹었다. 가우스가. 그치?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만든 거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 하고 나오거나 2분의 n에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고 나오거나, 그치? 자, 이 공식에서 이 파트가 뭘 의미한다고? 중항을 의미한다고,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을 n번 더한 게 등차수열의 합이야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을 조금 심화해가지고 수열의 합을 알려줬을 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있었네. 어떻게? AN은 SN에서 SN-1 빼서 만들어져.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밑에 첨자가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럼 얘는 A2부터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첫째 항인 A1은 어떻게 구해줄 거야? S1 하고 구해줄 거야. 됐지? 이 정도까지 했었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찾아주지만 우리는 언제 SN이 n에 대한 2차식 형태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AN은 등차 수열이고, 그지? 그때 공차는 n제곱 앞에 개수의 2배인 2a가 공차가 되는구나 까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특히나 C가 0이면은 첫 항부터 등차고, C가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야, 그치?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만족하는 거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만족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 그치?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등비 수열도 이 내용이랑 똑같아. 그래서 등비 수열에 정의 나올 거고, 일반항 찾는 거 나올 거고, 등비 중항 나오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 나올 거야. 그치? 밑에 있는 내용은 여기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치?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야. 그 중에서 특히 등차 수열은 이 녀석을 만족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등비 수열부터 보자. 자, 등비 수열은 뭘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냐? 등차 수열은 뭐였어? 등 같을 등자에 차이 짜자 해가지고 차이가 같은 수열이었어. 그치? 두 항 사이의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런 숫자들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근데 그 등비 수열은 뭐겠어? 등 같대 뭐가 비율이. 그치? 그럼 두 숫자의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거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눠줄 거야. 이게 비율이잖아. 그제? 이 두 숫자의 비율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숫자의 비율이 항상 R이라는 값으로 일정하더래. 그거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제? 차이가 일정해서 등차 수열, 비율이 일정해서 등비수열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럴 때 이 일정한 비율을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 공통된 비율 해서 공비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치? 공통된 비율이야.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살짝 바꿔보면은 얘 곱해주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다음 항 만들어주려면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서 만들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등비수열이겠어? 1, 2, 4, 8, 16, 32. 자, 다음 항 갔는데 계속 몇이 곱해져? 2씩 곱해졌네. 그치? 계속 2가 곱해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 항도 2가 곱해져가지고 64하고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나누면 항상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곱해진 2라는 게 공비가 되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비 찾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R로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야. 그치? 일반항은 n번째 항 찾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n번째 항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n 대신에 1부터 대입하자. 그러니까 A2분의 A2, A1분의 A2가 R 나왔고, A2분의 A3도 R 나왔고, A3분의 A4도 R 나왔고, A4분의 A5도 R하고 나오네. 그치?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는 n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니까 A의 n-1에 A의 n도 R 나와까지 해서 A n번째 항 찾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마지막을 찾았어. 그래 놓고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싹 다 곱해버릴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좌변을 한번 곱해보자. 좌변 곱하면은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A3분의 A4 곱하기 A4분의 A5 곱하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곱해졌대? AN-1분의 AN이 곱해졌대. 그치? 자, 우변도 곱할 거야. 전부 다 R이네. 그치? R을 계속 곱했어. 몇 개를 곱했지? 분모에서 첨자가 1일 때부터 분모 첨자가 n-1일 때까지 곱했다. 그래서 n-1개를 곱해준 거네. 맞아요. 자, 그래서 R에 n-1 제곱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얘 계산해보니까 촤 없어져가지고 결국 A1분의 AN이 R에 n-1제곱이야. A1 넘겨주니까 AN은 A1 곱하기 R에 n-1제곱하고 나올 거라고. 첫째 항은 보통 A1이라고도 쓰지만 A라고도 써주는 거니까. 그치? 결국 일반항은 뭐가 나와? A 곱하기 R에 n-1제곱 모양으로 나올 거래. 그치? 자,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 나오면 등차 수열인 거고 n이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 등 비수열인 거야. 알겠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A랑 R, 즉 첫째 항이랑 공비 알고 있을 때 등 비수열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너네한테 보여준 거고 실제 등 비수열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지수 부분에 n이 써있기만 하면 걔는 등 비수열이야. 그치? 그 녀석은 등비수열이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하면 얘는 n-1제곱이라고 안 돼 있는데요. 그럼 등비수열 아닌 거 아니에요? 가 아니고. 그치? n이 지수에 써있기만 하면 얘는 등비수열일 거라고. 그치? 얘는 등비수열이야. 뒤에 뭐 더해진 거 있어? 더해진 거 없어. 만약에 여기 더하기 1 돼 있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 아니야. 그치? 등비수열 아니야. 실제로 이 녀석을 만들어 보면은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3 나오고 2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에서 5 나오고 3 대입하면은 8 더하기 1에서 9 나오고 4 대입하면은 16 더하기 1에서 17 나오고 그래서 다음 항 나오는데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래서 등비수열은 뒤에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등비수열입니다.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n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줬을 때 밑에 있는 밑이 바로 공비가 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에 2m-1 하고 나왔어. 그치? 2m-1 하고 나왔어. 자, 그럼 이 녀석은 뭐야? n이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등비수열이야. 그치? 등비수열이야. 그럼 공비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면 돼? n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줬을 때, 즉 2의 제곱에 n-2분의 1 하고 만들어줬을 때 여기 써있는 이 녀석이 바로 공비가 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가지고 n 앞의 개수 1 만들어줬을 때 여기 써있는 게 공비, n이 지수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등비수열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329페이지에는 쌤 정리에는 뭐 등비수열의 뜻만 나와 있고, 자, 뒷페이지 330페이지 쌤 특강 하고 나와 있지, 위에 거에. 자, 쌤 특강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쌤 특강이 뭐야? 등비수열의 정의야. 그치? 나눈 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가 등비수열의 정의. 다음 항 나오려면은 전의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해줘야 나오는 게 등비수열. 자, 밑에 334페이지 쌤 정리에다가도 별표 쳐놔야 되겠네. 뭐 나왔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나왔으니까.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반항이라고. 그치? 그래서 A에는 A 곱하기 R에 n-1제곱 하고 나온 게 등비수열이야. 바로 밑에 있는 걸로 연습하고 가면은 바로 밑에서 뭐래?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AN을 바로 뭐라고 작성하면 된다고? 3 곱하기 2에 n-1제곱하고 작성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첫째 항이 안 나왔구나. 등비수열 2, 4, 8, 16 하고 나가는 수열을 일반항을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이 녀석은 첫째 항이 2고 다음 항 가는데 계속 20 곱해줬네. 그래서 공비도 2짜리야. 그래서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2에 n-1제곱 하고 끝내도 되는데 얘는 계산이 되잖아. 계산해 주니까 그냥 2의 n제곱 하고 만들어도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디 보자.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야 되겠어?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그치? 자, 등비 중항.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자, 그럼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자,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만들어주려면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B에서 C를 만들어주는데도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C에서 B를 만들고 싶으면은 R분의 1을 곱해줘야 돼. R을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치? B에서 A를 만들어주려면은 R분의 1을 곱해줘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B는 A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져? A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B는 어디서? C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R분의 1을 곱해서 B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두 개를 이제 어떻게 계산해? 곱해버리면 되겠네. B 두 개 곱했으니까 B제곱이 I 약분돼가지고 AC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뭐요? 이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B제곱은 AC하고 나와. 맞지? 이 녀석을 B는 루트 AC라고 외우고 있지 마세요. B제곱은 AC야. 맞지? AC야. 자, 그럼 이 공식에서 우리가 또 찾아줄 수 있는 게 등비수열은 세 숫자가 이렇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등비수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애들이 부호가 같아야 돼. 부호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 왜? 부호가 다르면 곱해서 음수 나오거든. 그치? 어떤 숫자 제곱해서 음수 나오면 안 되거든. 오케이? 어떤 숫자 제곱해서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수열은 항상 우리는 실수해서만 생각할 거야. 그치? 복소수까지 가지 않을 거야. 그치? 복소수까지 가지 않아가지고 B제곱하면 항상 양수 나오는 거니까 양 옆에 있는 애들은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럼 B랑 A는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공비가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인 등비수열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제곱하고 찾아줄 거고. 그치? 첫째 항부터 차근차근 써보면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 항 가는 데는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애들은 부호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치?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애들은 부호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애들이 부호 다를 수 있어? 등비수열에서는 절대로 없어. 그치?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부호 판단해 줄 수 있어? 없습니다. 그치? 바로 옆에 있는 애들끼리 부호 판단을 해주고 싶으면은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거야. 공비가 양수라든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공비가 음수라든지. 공비가 양수였으면 옆에 있는 애들 부호가 계속 같을 거고 공비가 음수면은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었네. 수열에서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은 항상 어떤 녀석이 있을 거라고, 어떤 모양이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모양이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의 n-1제곱에 2의 n-1제곱이니까 이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풀마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래서 331페이지 등비 중앙에다가 별표를 2개만 쳐놓으세요. 3개? 3개만 쳐놓으세요.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줘서 보여준 걸로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8, B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가운데 있는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까지 해서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어야 돼. 그래서 16 나오네. 그래서 a가 뭐 될 거야? 4 될 거야. 진짜? 아니야.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4면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b 나오는 거니까 다만 가는데 계속 몇을 곱해줬어? 마이너스 2를 곱해줬네. 그치? 그래서 b 만들어줄 때도 마이너스 2 곱해야 되는 거니까 b가 16 나올 거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b 하고 나오는 거니까 뒤에 한 가지인데 계속 2가 곱해져 있네. 그치? 그래서 b 나오는데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6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 치워줄 때 풀마 나오는 거 까먹지 마. 이제 어디 보자. 자, 뒷페이지에 쌤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별표 하나만 쳐놓고 갈게. 여기는 그냥 읽어보고만 갈 겁니다. 332페이지에 쌤 특강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쳐놓고. 자, 뭐가 나왔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에 관계가 나왔네. 그치? 자, 산술평균은 뭐가 산술평균이야?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뭐가 기하평균이야? 루트 ab가 기하평균이고, 조합평균은 a 더하기 b분의 2ab가 조합평균이야. 그치? 자, 근데 산술평균 보니까 뭐야? 등차 중앙이네. 그치? 산술평균은 등차 중앙이야. 기하평균은 루트 취하면 안 된다고는 얘기했지만, 그치? 평균 구할 때는 양수에서 구할 거니까. 그치? 루트 취한 거 보니까 등비 중앙이네. 맞아. 자, 이 녀석은 뭐야? 조화 수열의 중앙이었어. 조화 중앙이었습니다. 그치? 조화 중앙이었어. 역수 취한 게 등차 수열 이뤘던 거. 그치? 자, 그래서 중앙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한대. 그치?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요것만 많이 사용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조화 수열까지 해가지고, 조화 중앙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조화 중앙은 거의 안 나와. 그치? 거의 안 나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야. 자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그러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면 그럼 대학교 과정에서 나올까? 안 나와. 이제 조화 수열, 조화 중앙은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오지 않아. 보기가 힘들 거야 아마. 알지? 모르겠다. 저기 공대 쪽 가면 볼 수도 있겠다. 속도 가지고 많이 노는 거라서. 속도에서 많이 사용하거든. 조화 수열은. 알지? 속도, 평균 속도 같은 거 구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가지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또 차근차근 몇 문제만 풀어볼게. 어우 많아.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보자. 일단 공식 적어준 거 안 다치게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보니까 2, 6, 18, 54 하고 나왔어. 자, 그럼 다음 안 가는 거 보니까 되게 커졌네. 그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 기하급수적으로 막 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치?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등비수열의 규칙을 이루면서 커진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녀석들을 찍어보면은 점이 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찍히는데 이어보면은 직선을 이루고 있어. 왜? 1차 함수니까. 그치? 그런데 등비수열은 찍어보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 왜? n이 지수 쪽에 있어서 지수함수를 이루거든. 그치?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뭔가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커졌다 그러면 일단 등비수열을 의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등비수열 의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항 보니까 다음항 가는데 계속 3씩 곱해줬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항이고 공비가 3짜리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래서 AN을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이렇게 쓰고 지나가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들어갔어. 자, 그럼 이 녀석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다음 항 갔는데 계속 몇을 곱해줬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줬네. 그치? 자,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비니까 AN을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돼. 맞아요. 그치? 이렇게 써. 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치? 요거를 뭐 굳이
얘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야. 역수치한 거니까. 해가지고 합쳐줘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3 마이너스 n제곱이야. 뭐 이렇게 쓰면은 좋긴 해.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어. 알겠지? 3번 첫째 항이 27이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9짜리인 등비수열을 찾으래. 자 그럼 첫째 항부터 둘째 항으로 가는데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어떤 숫자가 곱해졌을 거야. 뭐가 곱해져 있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져 있네. 그래서 첫째 항 알고 이 녀석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y는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맞지? 4번 공비가 2고 제7항 A의 7이 16짜리인 등기설의 1번 항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등기설이를 했으니까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써야 돼. 근데 R이 2네. 그래서 2의 n-1제곱. 자 A 7을 구할 거니까 A의 7은 A 곱하기 2의 6제곱. 그 녀석이 16이래. 2의 4제곱. 그래서 A는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구나. 첫째 항 찾았네. 그치? 그래서 A에는 4분의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대. 그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필수 2번 봐주면 제4항 A4가 24고 제7항 A7이 192짜리야.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작성해줘서 A에는 A 곱하기 R에 n-1제곱하고 나와. A4를 구할 거니까 A4는 A 곱하기 R에 세제곱. 그 녀석이 24고 A의 7은 A 곱하기 R에 6제곱. 그 녀석이 192하고 나왔네. 그치? 자, 등차수열은 이런 식의 문제 풀어주면 항상 뭐 나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개수들에 대한 1차식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됐었어. 그치?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자, 이 녀석도 A랑 R에 대한 연립방정식인데 얘는 어떻게 생긴 연립방정식이니까 곱하기 돼 있는 연립방정식이니까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다고. 맞지?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나눠주자. 자, 그러면은 나눠주니까 아래 세제곱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나눠주자. 그럼 몇 정도 되니? 8 되는 것 같아. 그지? 여기다 8 곱하면 2 나오는 것 같아. 맞지? 8. 그래서 R은 2 나온다. 자, 공비가 2짜리니까 공비 대신에 2 대입하면은 A 곱하기 8이 24라서 A는 3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일반항 A에는 3 곱하기 2의 n-1제곱 하면 되겠다고. 됐습니까? 하시면 되고, 자, A 6항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그래서 A의 6은 3 곱하기 2의 5제곱 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도 돼? A7 알려줬으니까 공비가 2짜리라서 A7에서 2를 나누면 A6 나오겠네. 하고 계산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68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768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그냥 일반항 써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768 하고, 자, 양변 3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2의 n-1제곱이 256 하고 나오는 거니까 2의 8제곱? 그래서 n은 9 하고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9번째 항 찾으면 되겠지. 자, 3번 보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 줄 거야. 공비가 문제에선 양수였으니까 모든 항이 부호가 같을 거야. 모든 항의 부호가 양수일 거야가 아니고 모든 항의 부호가 같을 거야. 그렇지? 모든 항의 부호가 같을 겁니다. 자, 1번 보면은 A의 9가 27, A의 6이고 A의 3 더하기 A의 5가 180 하고 나왔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한번 해보면, 자, 등기수를 했으니까 AN을 A 곱하기 R에 n-1제곱하고 주면은 첫 번째 조건은 A의 9는 A 곱하기 R에 8제곱이야. 그 녀석이 뭐가 나왔대? 27 곱하기 A의 6 나왔대. A 곱하기 R에 5제곱하고 나오겠다. 맞아요.
자, A랑 R은 여기 아닐 테니까 쓱쓱 약분해버려가지고 뭐가 돼? R의 세제곱이 27, R이 3 되는구나. 찾았고. 자, 두 번째 A3 더하기 A5야. 자, A3은 여기다 3 대입하는 거니까 A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의 4제곱. 한 개 180 나왔어. 자, 3 대입해버리니까 9A 더하기 3 대입하니까 81A가 180. 90A니까 A는 2하고 나오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3의 n-1제곱 하고 작성하면 되겠지. 그죠? 열심히 계산하는 단순 계산 문제네. 2번 A1 더하기 A4가 9, A3 더하기 A6이 36 하고 나왔어. 자, 필수 예제 3번에 2번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으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올 거야. 셀 푸는 방법 어려워하지 말고 익숙해져야 돼. 자, 일반항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하고 작성하고 이 녀석 써보자. 그러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A의 4는 AR의 세제곱, 걔가 9. 자, 두 번째 거는 A 세제곱, A3이니까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 한 개, 36 하고 나왔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줄 거냐면은 밑에 있는 첨자 차이가 같은 애들끼리 줄 거야. 그치? 첨자 차이가 같은 애들끼리 줄 겁니다. 무조건. 오케이? 왜? 여기서 뭔가 묶어줘가지고 두 개 똑같게 만들어주려고. 그치? 자, 그럼 두 개 똑같게 만들어주면 뭘로만 묶어주면 돼? R 제곱으로만 묶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AR의 세제곱이 36.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문제에서 9랬으니까 9R 제곱이 36이라서 R 제곱이 4. R은 풀마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랬어. 2하고. 이제 A는 어떻게 구해요? 대입해서 구해야지 뭐.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8A가 9A는 1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일반항 A에는 1 곱하기 2의 n-1제곱. 그냥 2의 n-1제곱이네. 작성하면 되겠지. 됩니까? 하는 방법이 이제 곱하기 연산으로만 바뀌었다 뿐이지 등 차수열이랑 거의 비슷해. 성질 자체는. 그치? 자, 여기까지 풀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보자. 필수예제 4번 보면은 10이랑 x, y, z 972 사이에 세 개의 양수를 집어넣어서 양수네. 이 녀석들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룰 때 z-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가운데 있는 y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5개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지만 맨 앞에 거랑 중간에 거랑 맨 끝에 거 3개만 뽑아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치? 만약에 공비를 R짜리라고 하면은 다음 항으로 가는데 R씩 곱해주고 R씩 곱해주고 R 곱해주고 R 곱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 건너 하나씩 갈 때는 R제곱을 곱해줬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 3개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등비 중앙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은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아. 12 곱하기 972하고 소인수분해 살짝 한번 해볼까? 3, 324, 4, 48에 32, 4, 1은 4. 그래서 12의 제곱 곱하기 81 나왔네. 그치? 여기까지만 할게. 그치? 10이 나왔길래 제곱 되겠으면 12의 제곱 나오겠지 뭐 해가지고 3이랑 4만 가지고 뽑아 쓴 거야. 그치? 일일이 다 소인수분 안 하고. 자, 그래서 y는 뭐가 나와? 12 곱하기 9 해가지고 뭐 나오겠지 뭐. 이대로 두자. y. 자, 이제 x 구할 거야. x는 10이랑 x랑 y 이 세 숫자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x제곱은 12 곱하기 y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9라서 x는 12 곱하기 3하고 나올 거야. 맞지? 오케이. 자, z를 구하자. z는 z제곱한 건 이렇게 하자. 그래서 x는 12 곱하기 3 나왔으니까 다음한 갔는데 30 곱해줬네.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12 곱하기 9 된 거고. 그럼 이 녀석은 z는 뭐가 되겠어? y에다가 공비 3만 더 곱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12 곱하기 27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z-x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2 곱하기 27에서
12 곱하기 3만 빼면 돼. 그래서 12 곱하기 3으로 묶어주면은 9-1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대. 됐습니까? 곱하기 계산이니까 최대한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5번 보면 세 숫자 3이랑 x랑 y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고, 세 숫자 x랑 y랑 18이 이 순서대로 등 자수열을 이루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요정사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거야. 자 그럼 요 세 숫자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야? x 제곱한 게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같을 거야. 식 하나 나왔고, 이렇게 세 숫자가 등차수열 이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게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거랑 같을 거야. 그치? 그래서 나눠줘 버리면 y는 2분의 x 플러스 18 해가지고 대입해서 x값 y값 구하면 되겠네. 그치? 이 저번식 그냥 푸는 거야. x제곱은 2분의 3 곱하기 x 더하기 18이니까 2 여기다 곱해주고 3x 더하기 38에 24, 54라서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4가 0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 되겠지 뭐. 2, 1, 54, 6, 9, 54, 9, 6, 6, 9. 됐다. 그제?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9거나 6 나오는데 x가 양수를 했으니까 x는 6. x에다가 6 대입하면은 y값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뭐 이런 데다 대입해보면 되지?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자, 필수 6번으로 가자. 자, 필수 6번 보니까 제 2항이 2, A2가 2고 제 5항 AU가 54인 등비수열이 처음으로 2만보다 커지는 항의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로그 나왔네? 로그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일반항 AN을 A 곱하기 R에 n-1제곱 써놓고 A2를 했으니까 A2는 A 곱하기 R 하고 나왔고 녀석이 2 나왔고 A의 5는 A 곱하기 R에 4제곱하고 나와 걔가 54하고 나오는 거니까 두 개 나눠버리면은 R의 세제곱이 27, R이 3이구나 하고 나오지? 그치? R 대신에 3 대입하니까 A는 3분의 2구나 하고 나오겠다. 맞지? 자, 그래서 A에는 뭐가 나와? 3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하고 나와. 나눠주는 거니까 2 곱하기 3의 n-2제곱이고 그 녀석이 처음으로 2만 이상인 걸 찾으래. 그치? 2만 이상인 걸 찾을 거야. 그래서 이 약분해버려서 3의 n-2제곱이 만보다는 커. 즉 10의 4제곱보다는 커. 자, 문제에서 로그 3 알려줬으니까 로그 3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n-2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와서 n-2의 로그 3이 자, 4 앞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1이잖아. 그치? 그래서 4하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n값은 n-2가 로그 3분의 4보다는 크네. 로그 3을 문제에서 0.4771분의 4라고 계산해 줬으니까 계산기 써 이거는. 그치? 계산기 쓰는 거야. 계산기 쓰면은 8점 나도 컨닝하잖아. 얼마 나온대. 그치? 8점 얼마 나온대. 자, 그래서 n은 10점 얼마보다 큰 거니까 n이 11, 11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2만보다 커지겠구나 라고 찾아주는 거지. 알겠어요? 일단 밑에서 로그 계산하다가 까먹었으면 얘기하시고. 그치? 자, 필수 7번으로 가자. 필수 7번으로 가보면 질문할 거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 이 정삼각형의 각 편에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다시 나머지 3개의 정삼각형 모양에서도 각 편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정삼각형 3개를 오려낸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10회 반복시킨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이 있어. 한 번 시행했을 때 뭐 할 거라고? 요만큼 중점 연결하고서 가운데 거 없애주고 요만큼만 남겨놓을 거라고. 맞지? 자, 두 번째 거는 두 번 시행하면은 뭐 할 거라고? 남아있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없애주고 이 부분만 남겨놓을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놓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자, 원래 거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녀석이니까 넓이가 뭐가 나와?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자, 그래서 루트 3하고 나와. 그럼 첫 번째 시행한 거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요 녀석 넓이에서 4등분 한 다음에 3개만 남겨놓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원래 넓이 루트 3의 4분의 3이 남아있을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시행에는 첫 번째 시행한 거의 넓이에 또 뭐? 4분의 3이 남아있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거 시행한 거에 4분의 3만 곱하면 두 번째 거 넓이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뭐가 돼?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4분의 3을 곱한 거니까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제곱하고 나오겠다. 그치? 규칙성 보였네? 첫 번째 시행했으니까 얘가 하나 곱해져 있어. 두 번째 시행했으니까 얘가 2개 곱해져 있어. 시행 횟수랑 여기 지수랑 같네. 그치? 자, 그러니까 n번 시행하면은 어떤 모양이 될 거라고?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n제곱 모양으로 나왔을 거라고. 됐습니까? 남아있는 넓이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10회 반복했을 때 넓이를 구하래. 번. 자,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만큼 남아있겠네.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대로 두는 거야. 이제 저런 값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등비수열의 합 부분 들어갈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처럼 등비수열도 이 녀석들을 더한 합이 궁금해진 거야. 궁금하면 구해봐야지.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궁금하면 한번 해봐야지. 그지? 자,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하고 써있고, 자, 수열의 합은 s의 n 하고 나타낸댔어. 그치? s의 n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a1부터 시작해서 a2도 더하고 a3도 더하고 쭉 해서 n번째 항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한 걸 sn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맞지? 약간 되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sn이 뭔지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일반항 이용해서 각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표현해 볼 거야. 그럼 첫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하고 나와서 맨 마지막에 있는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고, 그거 바로 전에 있는 거는 a 곱하기 r의 n-2제곱하고 있을 거야. 그치? 바로 전에 있는 거니까 n 대신에 n-1 대입해서. 자, 등차수열 할 때는 이 녀석을 거꾸로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줬습니다. 왜 위에 아래 더해가지고 똑같은 숫자 나왔거든. 근데 이 녀석은 거꾸로 더한다고 해도 위에 아래 더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가 않아. 맞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조금 특이하게 이 녀석 양변에다가 r을 곱할 겁니다. r을 곱해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얘에다가 r 곱하니까 뭐 나와? ar 나와. 그치? 얘에다가 r 곱해주니까 뭐야? ar의 제곱 나올 거고, 얘에다가 r 곱해주니까 ar의 세제곱 나와. 자, 곱해가지고 그냥 한 칸 뒤에 써준 거야. 그치? 전부 다 한 칸 뒤에 써준 거야. 쭉 해서 얘에다가 r 곱하면 뭐가 될 거라고? a 곱하기 r의 n-1제곱 될 거고, 얘에다가 r 곱하면은 ar의 n제곱까지 하고 나올 겁니다. 맞지? 약간 되지? 를 빼버릴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을 빼면 뭐가 돼? 얘들 싹 다 없어져 버리네. 여기까지. 그치? 자, 그래서 좌변에서는 SN에서 RSN을 뺀 거고, 자, 우변에서는 처음에 A 남았고, 마지막에 싹 다 없어지고, 이 녀석이 남았네? 마이너스 AR에 N제곱하고 나왔어.
저 SN으로 묶어주니까 1-R에 SN이 A로 묶어주니까 1-R에 N제곱하고 나와서 SN이 뭐가 돼? 1-R분의 A 곱하기 1-R에 N제곱하고 나올 거야. 알겠어요? 자, 분모 문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쓰기도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찾기 위해서 공 B가 몇인지, 첫째 항이 몇인지, 항의 개수가 몇인지만 알고 있으면 이 녀석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 B가 1보다 작으면은 이 공식 사용해주고, 공 B가 1보다 크면 이 공식 사용해주면은 마이너스 부호 안 나오는 거니까 조금 깔끔해지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 공식 꼭꼭꼭꼭 외워줘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양변을 1-R로 나눴을 때는 R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치? R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이 나오는 거고, 자, R이 만약에 1이라면 어떤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볼 거야. 자, R이 1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공비가 1이야. 그치? 공비가 1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도 A 나오고 두 번째 항도 A 나오고 세 번째 항도 A 나올 거라고. 맨 마지막 항까지 A 나오겠다는 얘기야. 1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걸 N개 더해주는 거니까 뭐 되겠어? NA 하고 나와. 그치?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공비가 1짜리인 이 A로만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는 굳이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등비 수열이긴 해. 그치? 나눈 게 1로 일정하니까 등비 수열이긴 한데 요 녀석의 합을 찾겠다고 요 녀석이 공비가 1짜리인 등비 수열이야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야. 없을 거란 얘기야. 그치? 차라리 공차가 0짜리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굳이 얘는 등비 수열에서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몰라도 되는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요것만 가지고 가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저 녀석 나온다. 그래서 341페이지 쌤 정리해가지고 공식 나왔네. 거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자꾸 까먹어. 자꾸 까먹는 공식 중에 하나야. 공식 자체가 간단해 보이면서도 복잡해가지고 자꾸 까먹는 공식이니까 꼭꼭꼭꼭 기억해 두시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을 항의 개수가 8개까지 더하래. 그래서 S의 8을 구하면은 첫째 항 알고 공비 알고 항의 개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공식 바로 대입할 수 있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앞에 있는 공식보다는 뒤에 있는 공식에 대입하는 게 마이너스 부호 안 나와가지고 좀 더 깔끔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2-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2의 18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10에 2의 8제곱이면 256? 빼기 1이니까 2550 하고 나올 거야.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341페이지 밑에 보면은 원리합계라고 나오는데 원리합계 얘기는 지금 안 할 거야.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알겠지? 원리합계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라서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 옵시다. 자, 필수 8번부터. 아직은 우리 공식 외우는 단계니까 공식 봐가면서 하시면 되고, 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128까지 더하래.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첫째 항이 뭐야? 루트 2야. 공비가 몇이야? 루트 2야. 그치? 자, 그 녀석을 128번째 항까지, 128이 나올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항의 개수만 알고 있으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쓸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찾기 위해서 128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일반항부터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A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 즉 루트 2의 n제곱 나오는데 걔가 128이야. 128은 2의 7제곱? 맞지? 2의 7제곱하고 나오고, 이 녀석은 2의 2분의 n제곱, 그게 2의 7제곱이니까 n은 14구나. 상의 개수가 14개구나 하고.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S의 14고, 자, 공비가 루트 2니까 루트 2-1분의 첫째 항 A도 루트 2. 루트 2에 14제곱 마이너스 1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맞지, 지금?
제대로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에 루트 2의 14제곱이니까 128 빼기 1에서 127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겠다. 뭐 유리화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됐어? 자, 그 다음 2번 보면은 로그 10 더하기 로그 10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9제곱 더하기 쭉 해서 로그 10의 3의 n제곱 까지 더하래.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 잘 모르겠으니까 로그라서 앞에 지수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써주면 로그 10은 1이라서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쭉 해서 3의 n제곱까지 넣어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첫째 항이 몇이고? 1이고 공비가 몇 자리야? 3자리야. 항의 개수는 몇 개지? n개인가? 맞아? 절레절레 해야지. 자꾸 물어보면 이제 의심을 해야지. n개인가? 자, 얘는 뭐지? 일반항 찾아보면 뭐가 돼? 1 곱하기 3의 n-1제곱이잖아. 그제? 그 녀석이 3의 n 나올 때까지 더한 거니까, 구한 거니까 n 대신에 몇을 대입해야 돼? n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그래야 이 녀석이 나오잖아. 그래서 실제로 항의 개수는 몇 개야? n 플러스 1개야. 알겠어요? 그제? 3의 1제곱부터 3의 n제곱까지가 얘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1제곱부터 3의 n제곱까지가 n개라서 하나 더 나왔잖아. 그제?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 항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수열의 합은 3-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다고. 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의 개수 잘 찾아주시고. 자, 9번 보자. 9번. 자, 등기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에 4가 오고 S에 8이 15 나왔을 때 S에 12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등차 수열할 때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어. 등차 수열에서는 뭐 했었지? 등차 수열의 부분합의 결과는 즉 더해준 거의 개수가 이렇게 같을 때는 그 녀석의 결과끼리도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 이룰 거라고. 자, 그게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치? 그래서 9번 옆에다가 살짝 써놔. 등비수열에 써있니? 혹시? 다른 풀이에 써있긴 한데 참고에 맨 밑에 있는 참고에 써있긴 하네. 나중에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거기다가 써놔.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다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다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S에 4라는 거는 A1도 더하고 A2도 더하고 A3도 더하고 A4도 더한 거야. 그게 지금 5 나왔어. S에 8이라는 거는 A1부터 시작해서 A4도 더하고 A5도 더하고 쭉 해서 A8까지 더한 게 15 나왔어. 맞아. 근데 A1부터 A4까지 더한 게 아까 방금 앞에서 5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A5부터 시작해서 A6도 더하고 A7도 더하고 A8도 더하면은 10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4개씩 더해줬으니까 그 다음 거 A9부터 시작해서 A10도 더하고 A11도 더하고 A12까지 더한 거는 이 결과값끼리 무슨 수열 이룰 거라고? 등비수열 이룰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에서 얘 가는데 몇이 곱해졌으니까 2가 곱해졌으니까 얘에서 얘 가는데도 2가 곱해져 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얘가 20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S의 12는 A1부터 시작해서 A12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얘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5 하고. 됩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필수 10번으로 가자. 아우, 로그 또 나왔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짜리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몇이요? 이건 일십, 백, 천만, 10만보다는 커지게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등기수열의 합공식으로 들어가자. S는 공비가 3짜리니까 2 마이너스, 뭔 소리야 또. 3-1분의 첫째 항 2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게 처음으로 몇보다 커질 거래? 10만보다 커질 거래. 하나, 둘, 셋, 넷, 5개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2니까 약분돼 버려가지고 넘겨줘 버리면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10만보다 커져야 돼. 그지? 자, U1 때문에 계산 못하겠어. 로그 취해봤자 뭐 안 쪼개져. 그지? 그래서 1 빼준 건 되게 미미하잖아. 어차피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그지? 그래서 우리는 3의 n제곱이 10만보다 커지는 녀석을 찾을 거야. 알겠습니까? 3의 n제곱이 10만보다 커지는 녀석을 찾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로그 취해버리면 로그 3의 n제곱이 로그 10의 5제곱. n 앞으로 빠져나오고 n의 로그 3이 5. 로그 10은 저기니까 1이니까. 그래서 n은 로그 3분의 5하고. 그치? 계산기 쓰라고. 그치? 계산기 쓰니까 몇이래? 10점 얼마래.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n은 11 하고 나오겠대. 됐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필수 11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고 필수 12번은 조금 이따 설명해주고 풀 거야. 자, 11번 보자. SN을 알려줬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일단 정석대로 푸는 걸 여기다 적어줄 거고 쉽게 푸는 걸 옆에다 적어줄 테니까 쉽게 푸는 것도 적어 놓으세요. 자, 첫 번째 SN이 뭐고 5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AN을 찾을 겁니다. SN을 이용해서 AN을 어떻게 찾는다고? 무슨 수열이든 상관없이 SN에서 SN-1를 빼주면은 그게 바로 AN이 된다고. 언제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맞아.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S1으로 구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AN부터 구하자. SN에서 SN-를 빼는 거니까 5의 n제곱 빼기 1에서 뭘 빼줘? 5의 n-1제곱 빼기 1을 빼줄 거야. 자, 그래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하고 되겠지? 상수항은 없어져가지고. 자, 얘랑 비슷하니까 뭘로 묶어줄 거냐면은 5의 n-1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그럼 앞에는 5가 남고 뒤에는 1만 남겠네. 그치? 그래서 뭐가 돼? 4 곱하기 5의 n-1제곱하고 나오겠다. 뭐가? AN이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치? 자,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야? S1으로 구할 거야. S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5 빼기 1이라서 4 나와. 맞아. 그런 다음에 뭐 체크해줘? 혹시나 싶어서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랑 같은지 체크해주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1 대입해보니까 4 나왔네. 5의 0제곱은 1이니까. 그치? 같아졌다.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의 규칙성이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성립한다라고 봐도 되겠다. 맞아.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4 곱하기 5의 n-1제곱이야 라고 써도 되겠다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 이제 자, 두 번째 SN이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2의 n제곱 더하기 3하고 나왔어. 자, 이거를 이용해서 찾아주는 AN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것처럼 2의 n제곱 더하기 3에서 2의 n-1제곱 더하기 3을 빼주면 돼. SN에서 SN-1 빼주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두 개 빼주면 상수항 없어지고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만 남고 자, 2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앞에는 2 남고 뒤에는 1만 남을 거야. 그치? 1이니까 결국 AN이 뭐가 돼? 2의 n-1제곱 된대.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치? 첫째 항 A1은 어떻게 구할 거야? S1으로 구할 거야. 그치? S1은 1 대입하니까 몇이요? 5네. 그치? 그런 다음에 뭐 해봐? 혹시나 싶어서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랑 같은지 봐봐. 그러니까 같아달라. 2의 0제곱 돼가지고 1 나와가지고 같지가 않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첫째 항부터 유규칙성을 성립하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줘야 돼?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답을 굳이 다시 써주면 AN은 2의 n-1제곱이야.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1은 5야.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자, 등차 수열이랑 좀 비슷해. 그지? 첫째 항부터 규칙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그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씩 나왔으니까 상수항이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지? 등비 수열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적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책에다가 적어놓고 갈게. 여기 있는 걸 적어주시면 되고, 자, SN이 A의 R의 N제곱 더하기 B 모양이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A에는 등비수열이야. 특히 공비는 N 밑에 있는 밑이, 그치? 지수에서 밑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냥. 맞아. 특히 A 더하기 B에서 0이면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거고, 두 번째 A 더하기 B에서 0이 안 나오면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치? 오케이.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켜 보면은 어디 갔어? 빨간색 있다. 자, 이 녀석은 1 곱하기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제? 이 모양이라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특히 공비가 몇 자리야? 5자리야. 그치? 공비가 5자리야. 게다가 앞에 곱해진 숫자랑 뒤에 더해진 숫자끼리 더했더니 0 나왔어. 그래서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치?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항을 S1으로 바로 구해서 4 나오네?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4 곱하기 5의 n-1제곱이야 하고 바로 구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떤 모양이니까 1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 모양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나오긴 하는데 얘랑 더해 봤더니 0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항부터. 자, 그럼 이제 공비는 2짜리고, 자, 이 녀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얘를 식을 살짝 변형시켜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둘 거야. 더해서 0 나오게. 알지? 더해서 0 나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n 대신에 1 대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나와? 1 하고 나오네. 그치? 그래서 얘를 첫째 항 취급을 해가지고 1번 항 찾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A에는 2의 n-1제곱 나와. 언제? n이 2보다 클 때는. 그리고 첫째 항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실제 첫째 항이 될 거야. 그래서 5가 첫째 항이 돼.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치? 두 개 빼서 번거로운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해. 그치? 익혀두면 좋은 방법이니까 이 녀석 정리해 두시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원리 합계 잠깐 볼게. 341페이지로 봅시다. 자, 원리 합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때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원리 합계야. 알겠지? 은행에 돈 좀 넣어봤나? 안 넣어봤어? 설에 세뱃돈 좀 받았나? 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나? 은행에 잘 있겠지. 은행에 잘 있을 거야. 그치? 중간중간 확인해야 돼. 은행에 잘 있는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는 거를 너네들이 조금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좋아.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고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예금과 적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냐면은 예금이라는 거는 큰 돈을 한 번에 집어넣고 기간을 보내가지고 이자만 타먹는 게 예금이야. 중간중간 뭐 돈을 더 집어넣거나 빼거나 그런 작업이 없어. 큰 돈을 한 번에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그래 놓고 1년 후에 그 돈에 대한 이자만 내가 받아내는 걸 예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적금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 원씩 집어넣을 거야. 매달 10만 원씩. 그렇지? 이렇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 아니면 뭐 변하는 금액이어도 상관없고 뭐 일정한 금액을 넣는 이런 형태를 적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년 후에
여기 내가 집어넣은 돈과 요 녀석 돈에 붙은 이자들을 한꺼번에 찾는 거를 적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예금은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한 번에 집어넣어. 그래 놓고 나서 1년 후에 이 1,000만 원과 이자를 같이 받는 거를 그냥 적금이라고, 뭐 예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알겠어요? 자, 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달리법이랑 복리법이 있어. 자, 달리법은 뭘 달리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금에서는 잘 사용 안 되고 적금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금에서도 사용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달리법은 내가 한 달에 10% 이자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지? 그럼 10% 이자를 받으면은 한 달 후에 내가 받을 이자가 100만 원이 돼. 10% 이자를 받는 거니까. 맞지? 또 한 달 지나면은 내가 집어넣은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그 녀석의 10%인 또 100만 원을 받게 될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매달 요 녀석의 10%씩의 이자를 받는 걸 달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맞지? 자, 복리법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치? 그 상태에서 10% 복리법으로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1,000만 원을 집어넣고 나서 한 달 지나서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거야, 내가. 그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돼? 1,100만 원이 돼. 그럼 그 다음 달에는 1,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11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1,210만 원이 돼.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또 내가 받을 이자가 121만 원이 돼. 그래서 이게 복리법이야. 그치? 그래서 달리법은 내가 처음 집어넣은 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게 달리법. 복리법은 내가 처음 집어넣은 돈과 중간에 생긴 이자를 합한 거에 이자가 또 붙는 녀석을 복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럼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집어넣을 때는 달리법이 유리하겠어? 복리법이 유리하겠어? 복리법이 훨씬 유리하지? 이자 생기는 거 봐. 그치? 엄청나게 커지네. 그치?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전부 다 복리법입니다. 그치? 달리법으로 옛날에는 했었을지도 몰라. 근데 달리법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전부 다 복리법으로 얘기를 해줘. 그치?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야. 달리법으로 계산 안 합니다. 복리로 계산을 해. 그래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그치? 돈을 빌릴 때도. 그래서 달리법은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복리법까지만 가지고만 계산을 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연이율, 월이율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실제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야. 뒷페이지 342페이지에 달리법으로 계산하는 거,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거 나와 있는데 달리법 계산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치? 안 해도 되는 거야. 복리법으로만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럼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집어넣은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A라는 돈을 집어넣고 한 달 이자가 R%라고 얘기를 할게. 그치? R%. 자,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A라는 돈을 집어넣었을 때 한 달이 지났다. 그럼 이 A라는 돈이 얼마가 될까? A라는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뭐가 더해져? 이 A라는 돈에 대한 이자가 더해져. 그치? 그럼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R%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는 A의 100분의 R이 더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100분의 R이 더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자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100분의 R 하고. 자, 그럼 A로 묶어주면은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이 한 달 지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지. 맞아. 자, 2달 지났어. 자, 2달 지났어. 복리로 계산할 거랬어. 복리로 계산할 거랬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상태에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요 돈에 대한 이자가 또 붙을 거야. 그치? 이자는 어떻게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100분의 R을 곱한 게 이자가 될 거라고. 맞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 녀석이니까 뭐가 곱해질 거야?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곱해져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100분의 R만큼이 이자가 되고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될 거라고. 약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걸로 묶어주니까 뭐가 되지?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해놓은 다음에
자,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요 녀석 묶어주니까 100분의 R 나왔어. 1 플러스 100분의 R 똑같이 있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될 거라고. 이제 한 달 더 지났다. 그럼 뭐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100분의 R만큼 또 이자가 붙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녀석으로 묶어주니까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에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앞에 또 1 남고 뒤에 100분의 R 남았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세제곱하고 남겠네. 그치? 규칙성 보이네. 뭐야? 달수랑 지수랑 똑같다. 알겠어요? 달수랑 지수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6을 이용해서 내가 1년 지났다. 12달째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100분의 R에 12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약간 되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디 보자. 별표는 안 치고 지나갈 거야. 외우는 형태의 공식은 아닙니다. 풀 줄을 알아야 돼, 그냥.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그냥 여기는 넘어가고 문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 거야. 349페이지에 보면 연이율 4%로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적립을 했을 때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매년 초에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그럼 이자는 얼마마다 한 번씩 붙겠대? 연이율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붙는 거야, 이자는. 그래서 연이율이니까. 월이율 하면 한 달마다 이자가 붙는 거고, 연이율 하면 1년마다 이자가 붙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1년 첫 번째 해 초에 10만 원을 적금했으니까 이자가 처음 붙기 시작할 때는 언제일까? 2초? 두 번째 해 초? 라고 하면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1일 말이라고 할 거야. 365일 지나면 1년 지난 거잖아. 그치? 1월 1일부터 365일 지나면 12월 31일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해 말에 처음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해 말에 처음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해.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말에도 이자가 붙을 거고 세 번째 말에도 이자가 붙을 거야. 그치? 그러다가 나는 언제 돈을 찾을 거냐면은 10년 후 내가 찾을 돈을 구하는 거니까 10번째 해 말에 돈을 찾습니다. 알겠어요? 10번째 해 말에 돈을 찾는 거야. 자, 그럼 매년 초 10만 원씩 적금을 안 됐으니까 1년 초에도 10만 원 적금했고 2년 초에도 10만 원 적금했어. 2년 초는 1년 말이랑 같아. 그치? 왜? 작년이 언제야? 2022년 12월 31일이나 2023년 1월 1일이나 하루 차이밖에 안 나. 그치? 이자가 붙을 기간이 아니야. 똑같은 날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1일 말은 2초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요때도 10만 원 적금할 거고 요때도 10만 원 적금할 거고 요때도 10만 원을 적금할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나는 언제까지 돈을 집어넣을 거야? 적금이라는 건 내가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적금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굳이 그 10만 원을 이때까지 10만 원 집어넣을 거야? 내가 이때 돈을 찾을 건데 10만 원 집어넣자마자 찾을 거야? 아니잖아. 언제까지 돈을 집어넣겠다고? 요 바로 앞에 있는 9말까지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라고. 그래 놓고 나서 10말에 내가 돈을 찾을 거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조금 어려워졌어. 그치? 조금 어려워. 자, 그래 놓고 이 10만 원이라는 녀석을 내가 은행에다가 10년 동안 저금을 했어.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는 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돈의 양이 늘어나야 돼. 그치? 지금 1,000원이랑 너네들 지금 몇 살이니? 15살이니? 너네들 지금 15살에서의 1,000원이랑 너네들 한 10살에서의 1,000원은 지금 가치가 달라. 그때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는 1,000원으로는 못해. 그런 것들이 있어. 틀림없이. 그치? 오케이? 왜?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때 1,000원이 지금으로는 뭐 1,300원, 1,500원 그럴 테니까. 맞아?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10만 원씩 10년 적금했다 해가지고 10만 원에다가 10 곱해가지고 100만 원 사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돈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항상 시점을 맞춰줘야 돼. 오케이? 같은 시점으로 가져와가지고 돈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돈 계산할 때는 항상 똑같은 시점에 돼. 시점이 똑같아야 돼, 시점. 요 시점으로 맞춰주고 싶으면 요 시점으로 가져가야 줘야 되는 거고, 그치? 요 시점으로 맞춰주고 싶으면 요 시점으로 가져가야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내가 10년 후에 찾을 돈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모든 돈을 전부 다 이 시점으로 가지고 와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돈이 그냥 10만 원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가 붙어서 움직여? 이자가 붙어서 움직여. 오케이?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이 1년 지나면 얼마가 되는데 4% 이자가 붙었으니까 아까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10만 원 곱하기 1.04 하면 돼. 그치?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 10만 원 원금에다가 10만 원에 100분의 4만큼 이자가 붙은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10으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100분의 4라서 1.04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치? 자, 이 녀석이 한 달 더 지났다, 1년 더 지났다 그럼 얼마가 될 거라고? 10만 원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될 거라고. 그치? 한 달 지났다, 1년 더 지났다, 1.04의 세제곱이 될 거라고. 맞지? 자, 뭐가 같아졌어? 횟수랑 지수랑 같아졌네. 그치? 그러니까 10 말까지 오면은 이 돈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 곱하기 1.04의 10제곱 될 거야. 알겠어요? 약간 됩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집어넣은 10만 원이 이 돈이 된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돈만 넣고 끝난 게 아니고 나는 두 번째 해도 10만 원 집어넣었잖아. 얘도 이 시점으로 가져와 봐야지. 그치? 자, 두 번째 집어넣은 10만 원은 얼마가 됐어? 10 곱하기 1.04하고 이자가 붙었어. 또 1년 지났어. 뭐가 돼? 10 곱하기 1.04에 제곱하고 돼. 어때? 지수가 위에 거랑 계속 1 차이 나네. 그치? 하나 작아.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10 말까지 가져오면 뭐가 될 거야? 10 곱하기 1.04에 9제곱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1년 지났다 10 곱하기 1.04하고 될 거야. 자, 위에 있는 거, 바로 위에 있는 것보다 1 작으니까 이 녀석이 여기로 오면은 10 곱하기 1.04에 8제곱하고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0 곱하기 1.04에 7제곱 될 거라고. 그치? 그럼 1년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입금한 요 돈도 얼마가 될 거야? 10 곱하기 1.04하고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됩니까? 좋아. 자, 그럼 내가 10년 후에 찾을 돈은 뭐요? 얘들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싹 다 더해주려고 봤더니 무슨 수열 됐어? 지수가 달라졌네. 등비 수열 됐다. 등비 수열이 합공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맞아. 그럼 첫째 항 찾아봐야 되겠지? 첫째 항을 뭐라고 생각해? 굳이 얘로 하면 되지. 지수가 작은 걸로. 그래서 첫째 항은 10 곱하기 1.04가 첫째 항. 공비는 몇 자리야? 지수의 밑에 써있는 요 밑이 공비가 되지. 1.04가 공비. 항의 개수는 몇 개야? 10개네. 그치?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니까. 그래서 10개.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원리합계는 공비가 요 녀석이니까 1.04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1.04에 1.04에 10제곱 마이너스 1 요것만 열심히 계산해 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0.04 분의 10 곱하기 1.04 곱하기 요 녀석은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야. 무조건 알려준다. 자, 그래서 얘는 1.48로 계산한대. 여기서 1 뺐으니까 0.48. 이것만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뭐라고? 계산기 쓰라고. 계산기 쓰는 문제야. 알겠어요? 계산기 쓰는 문제야. 이거 계산하는 건 계산기 써서 하세요. 자, 원리합계 문제가 수 원파트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나중에 너네 수능 볼 때는 절대로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원리합계는. 워낙에 푸는 방법이 정형화돼 있고 여기서 뭔가 응용이 안 돼.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나올 수능에는. 이제 학교 시험 볼 때만 그냥 잠깐 보고 끝나면 돼. 이제 선생님들도 요 녀석 간단하게 돼.
최대한 간단하게. 여기선 지금 1.04의 10제곱을 1.48하고 지금 계산을 해놨잖아.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나중에 가면 이것도 쉽게 계산하라고 근사값을 되게 간단하게 줄 거야. 학교에서. 알지?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일신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달에 6만 원씩 10달을 저금을 했어. 그래 놓고 나서 이자 이렇게 붙는 걸 했는데 근사값을 잘못 준 거야. 근사값을 잘못 줘가지고 6만 원씩 10달을 입금했으면은 적어도 계산 결과가 60만 원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계산 결과 답이 58만 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맞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정할 수 없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 바로 작년이었어. 알지? 학교 선생님들도 검사는 안 해봐. 알지? 검사는 안 해보시는 형태의 문제야.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원리학교 문제는 내가 방금 푼 것처럼 그림 그려. 잘 안 되면은 그림 그리세요. 잘 안 떠오르면은. 알지? 잘 안 떠오르면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다가 별표 쳐놓냐? 밑에 있는 풀이의 그림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알지? 자, 그래서 풀이를 살짝 고칠 거야. 풀이에 써있는 그림 살짝 고칠 거야. 1년 맨 윗줄 1년 초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2년 초라고 돼 있는데 2년 초 지워버리고 1년 말 하고 쓰세요. 그 다음은 3년 말 되고 4년 말 되고 맨 마지막에도 뭐라고 쓰면 돼? 9년 초 지우고 8년 말 10년 초 지우고 9년 말 그 다음에 10년 말은 그대로 두면 되고 알겠지? 우리는 항상 말로 생각해서 계산할 거야. 알겠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풀고 다 푼 사람은 뒤에 연습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갑시다. 연습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 나와.